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한 26,000대까지 좀 하락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뚜렷한 이유는 저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마켓 메이커인 점프 트레이딩이랑 제인 스트리트가 크립토 시장에서의 마켓 메이킹 행위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작은 시장의 움직임도 아주 큰 가격 움직임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뉴스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매도 압력이 나온 것이 증폭돼서 눈에 띄는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레터에서도 좀 간단하게 언급은 했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를 순서를 매겨서 고유화하는 기술이 1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오디널이라는 그런 이름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NFT화 되면서 NFT와 유사한 유니크한 자산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구현하는 게 가능하게 됐고, 또 이거를 다시 펀저블한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소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BRC20라는 스탠다드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밈코인이 또 발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체증이 심해진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체증이 심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제 블럭이 생성이 정기적으로 돼야지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새로운 사용처가 생기는 바람에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체증이 심해지면서 수수료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비트코인 블럭의 생성 시간이 한 1시간 이상 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이것이 BRC20라든지 오디널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디널이나 이제 BRC20가 나오기 이전에도 비트코인 블럭 생성은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은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존재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블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분이라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은 어떨 때는 10분을 넘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분이 못 되기도 하고, 레인지가 좀 넓은 거죠. 때로는 비트코인 블럭이 생성되는 그 당시에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해시레이트가 모여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확률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 블럭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식이 약간 무식하게 때려 맞추기식이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BRC20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 오디널즈를 사용을 해서 순수한 통화자산으로서의 사용처 말고 다른 사용처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화자산 이외의 사용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론의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포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크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악재인 거는 분명한데, 포크가 이것 때문에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포크가 한번 일어났어요. 2017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SB가 블록 사이즈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포크가 일어나면서 생긴 그런 자산들이죠. 블록 사이즈를 더 키워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B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또 포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0은 아니겠으나, 저의 상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능성 상당히 낮은 리스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증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내가 요구를 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거는 블록 생성이랑 또 별개인 거죠.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는 게, 내가 트랜잭션을 요구를 하면은 이게 멤풀이라는 블록 생성에 포함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트랜잭션이 모여있는 풀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청된 트랜잭션이 많다 보면은 블록에 담기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네트워크 수수료를 높게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뭔가 유용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수수료를 그냥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블록 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측정된 네트워크 피를 지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오작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오랜 동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우려 중에 하나가 블록 생성을 하기 위해서 채굴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채굴 리워드와 네트워크 피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피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블록 리워드를 위해서 채굴을 하는 건데 블록 리워드라는 게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블록 리워드가 다 사라질 경우에 채굴자들이 계속 채굴을 할 건가 블록 생성을 할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피가 충분히 올라서 채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이 BRC20나 오디널 때문에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가지고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높은 수수료 수준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디널스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행위들은 사실상 밈 코인을 찍는다든지 밈 NFT를 만든다든지 밈에 기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러한 그 오디널스를 둘러싼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라든지 기타 아프리카라든지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걸 호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 제한은 사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게 가치 제한은 아닌 거죠.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가치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허가성이고 하나는 검열 저항성입니다. 검열 저항성이라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샷다운을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허가성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다든지 누군가가 이 사람은 사용하고 이 사람은 못 사용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통화 자산으로서 사용되는 사람들한테만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오디널즈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별해서 못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 제한은 아닌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사용하게 하되, 네트워크 수수료는 단순히 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을 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측정되는 거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중개인의 개입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블록 스페이스를 조종을 해서 수수료를 낮추려는 그런 행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탈중앙화랑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블록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노드 운영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노드 운영자로서 참여하는 거에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추구한 거는 네트워크 피를 조절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것보다도 블록 사이즈를 작게 유지를 해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네트워크 피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베이스 레이어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위의 레이어 2에서 해결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레이어 2 솔루션도 2017년에 있었던 블록 사이즈 워 이후로 많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높은 네트워크 피의 해결 방식은 베이스 레이어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개발을 더 박차를 가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레이어 2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어프로치가 적절한 어프로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 이렇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뭔가 지불을 할 때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 위에서 작동을 하는 여러 가지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카카오페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다양한 지불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지불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지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은행이랑 결제를 하는 거죠.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과 결제를 하는 거고,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하고 지불 시스템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인 거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는 지불 시스템인 거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춘 다양한 지불 시스템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 네트워크 피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크게 위험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수료가 오른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처음에 설계된 의도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통화 자산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물론 만들어졌긴 하지만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용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오디널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한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의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인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0년, 20년 후에 많이 보급이 됐을 경우에 네트워크 수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앞당겨서 이미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를 일찍 경험을 하면서 확장성 해결에 대한 문제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그 기타 다른 레이어 2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수수료가 올라간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